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실제로는 한국보다 중국에 엄청난 직격탄이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는 갑작스럽게 한국에 매달리는 형국이 되고 있다는데요. 트럼프 당선 직후 시진핑 국가주석이 대한민국에 부드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페루에서 열린 에이펙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중국 외교부는 최근 한국을 전격 무비자 대상국으로 결정하면서 한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외교 라인을 루비오, 공화당 의원 등 가장 공격적인 라인으로 인선하면서 중국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고 단단히 벼르는 모습이며, 이는 중국이 사실상 외교 왕따가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한국과는 최고 관계라면서 한국과의 대대적인 협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에 대해서 전혀 예상 밖의 국면이 펼쳐지면서 한국 때문에 큰 곤란을 겪는다고 합니다. 현재 트럼프 당선 직후 한중 간에 펼쳐지는 그림에 대해서 종합편으로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중국에서 권력 서열 최상위권에 있는 고위층에서 한국의 동반자라며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암시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베이징에서 내년 한국의 경주 에이펙에서 시 주석의 방안에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면서 시 주석이 한국에 방문할 수 있음을 드러냈는데, 중국에서 시 주석 방안을 예고한 것은 매우 드물고 실제 시 주석이 한국을 방문한 지가 14년 전이기에 방문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서열 3위인 자오러지는 중국과 한국은 동반자라면서 한국에 대한 친근감을 드러내면서 이 역시 시 주석이 내년에 방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취지의 발언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오러지는 중한관계의 건강한 발전과 평화는 지역의 평화 발전, 번영에 유리하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이런 발언이 왜 나왔는지 이유를 알아보고 한국의 반응은 어떤지도 살펴보겠는데, 중국 정부는 그러나 뜻밖의 상황에 놀라고 있습니다. 시 주석이 방한까지 하려는 중국의 내부적 이유와 한국의 반전 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북한과의 갈등. 우선 일단 중국은 실제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만남에 적지 않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한반도에서 다시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이 본격화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오는 모양새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뜻밖의 중국이 러시아의 뒤통수를 쳤다는 말이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리 공항에서 푸틴을 독대하려 단독으로 한참 기다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후 푸틴을 깍듯이 챙기고 러시아의 리무진 아우루스 상석을 양보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을 챙겨주는 모습은 그만큼 북한의 현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북한은 경제 위기는 물론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위기가 상당히 큰 것으로 파악됩니다. 문제는 러시아 역시 자국의 전쟁으로 위기가 발생해 북한을 통해서 서방을 견제하려 한다는 점으로, 이번 양 정상의 만남으로 한반도 땅에 러시아군이 직접 침투하는 가장 위험한 길이 열렸다는 점입니다. 북러 간 합의된 내용은 러시아와 북한이 상호간에 침략 시 지원하겠다는 점입니다. 이는 마치 미국과 한국의 상호 방위 조약과 비슷한데, 이것이 러시아를 통해 다시 발동되어 버린 것이죠. 물론 한국과 북한은 휴전 상태이지만 유사시에 러시아가 움직이면 골치가 아파지는 게 사실입니다. 안 그래도 러시아는 한반도 주변을 중국의 공군과 함께 영공을 넘나들면서 한국을 위협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를 막무가내로 쳐들어간 것만 보더라도 러시아의 군 위협은 매우 실제적인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북러 간의 움직임은 뜻밖의 중국 때문에 더욱 주선되었다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중국이 북한을 잘 도와주지 않으며 러시아와도 관계가 애매해졌기 때문이라는데요. 러시아 전쟁 이후 중국은 줄곧 러시아 편을 들었고, 양국 외교장관은 양국의 동맹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전쟁이 몇 년이 흐른 뒤 중국은 자신의 나라 살림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중국이 러시아나 중동, 아프리카 등과 조합을 해봤자 미국 하나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게 된 것이죠. 실제 최근 중국은 북한으로 들어가는 수출품을 대대적으로 검열하면서 통관을 어렵게 했습니다. 한국의 요소 수출을 어렵게 한 것처럼 이제는 북한에 보낼 물품 자체를 크게 줄여버린다는 뜻입니다. 북한은 살 길이 막막해졌고 러시아라도 붙잡아야 할 판이며, 이를 통해 미국을 압박한다는 취지입니다. 러시아도 중국이 최근 가스관 협력을 결렬하는 등 양국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는 중국이 미국 눈치를 보고 있으며 러시아와 북한에 예전과 같은 도움을 주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두 번째, 중국 경제, 한국이 필요하다. 중국이 미국의 비위를 맞추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중국 경제가 가장 급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미국은 금리를 올렸고, 이 때문에 중국은 부동산을 비롯해 모든 경제 지표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중국 내부적으로 미국을 적으로 둔 결과가 이렇게 처참한가에 대한 회의가 크게 밀어닥쳤습니다. 결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최근 중대 결단을 내렸는데, 중국의 대외 정책을 도강양회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도강양회는 등소평이 강조한 중국은 힘을 숨기고 절대 발톱을 드러내지 말라는 흐름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시진핑은 1대1로 정책 등으로 힘으로 전 세계를 제압하려는 유소작위를 펼쳐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국 대실패로 귀결되었으며 중국 인민의 삶을 척박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의 5년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삼중전에서 등소평에 실리주의를 재도입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는 이제 중국은 당분간 미국의 신경을 건드리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군사적 도발은 물론이며 경제 차원에서도 서방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중국은 중국 제조 2025 등 첨단 반도체 생산 등을 시도하면서 미국을 이겨보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앞으로는 미국을 적대시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첨단 산업을 발전시키면서도 미국 업계와 융화되어서 강대강이 아닌 부드러운 방향으로 전환하고 주변국인 한국과 친밀해지겠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특히 한국은 첨단 기술을 확보한 국가이기에 더욱더 한국에 애절한 러브콜을 보낼 것으로 확인됩니다. 실제 시진핑 국가주석은 작년에 광저우 LG 디스플레이에 방문하기도 했는데 이는 중국이 한국에 손을 내미는 모습으로 이미 2-3년 전부터 도강량의 정책을 도입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한국에 더욱더 관광객을 늘려나가며 중국 방문객을 보내겠다는 포부도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 일부 방송에 따르면 중국은 한국과 일본을 속국화시켜 경제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는 중국이 아시아의 경제 중심이 되고 한국 등이 위안화 생활권이 되게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치 유럽연합처럼 아시아에서는 위안화를 쓰는 게 중국의 아시아 영내 목표라는 뜻도 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미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주변 동맹들을 만나며 힘을 분산시킨다는 의미이고 미국도 동맹의 힘이 빠져나가며 중국을 상대할 때 패권 싸움이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본격적으로 중국이 시동을 걸었다는 것으로 그러한 맥락에 미국 동맹인 한국에도 손을 내밀고 미국 달러 패권에 서서히 고개를 드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 시점에 중국의 이러한 행동은 엄청난 무리수가 될 수 있으며 오히려 완전히 몰락하는 계기가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은 부동산으로 인해 내부 경제 사정이 매우 좋지 않으며 빚도 엄청나게 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살아나지 않으면 중국의 GDP는 고꾸라지며 그림자 금융이 무너지게 되는데 여기에 중국의 동맹들이라고 할 수 있는 1대1로 국가들은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또한 이들 국가에게 약 2조 달러가량 대출을 해줬지만 돈을 떼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죠. 게다가 미국의 달러 힘은 여전히 전 세계 외화 통화의 90% 이상을 차지해 얼마든지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위안화 비율을 어느 선 이상 높이려고 할 때 미국은 중대한 금융 공격을 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국내외적으로 부채에 시달리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몰락의 결정타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플라자 합의를 생각하면 중국도 미국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한순간에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중국이 패권국이 되기 위해서는 대상 국가들에게 신뢰를 줘야 하는데 그 점이 취약하다는 것인데요. 한국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 거래해서 결국에는 빚이 남거나 기술을 탈취당하는 등 엄청난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중국의 등을 돌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와서 한국의 손을 잡고 한알령을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중국 패권에 협조할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죠. 일단 중국이 겉으로는 위기가 오면서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지만 너무 늦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당장 미국에서는 중국의 속내를 일단 파악을 했으며 첨단 반도체 쪽에서는 중국을 완전 몰아내려고 합니다. 미국의 반도체 생산을 집중시키고 있는 데다가 첨단 제품 수출 자체를 틀어막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깊게 관계된 국가에는 제3의 페널티가 암암리에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죠. 미국에서는 중국은 언젠가는 패권을 쟁취하려고 그 속내를 드러낼 것을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의 모습은 위장이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경계감을 풀고 첨단 기술을 흡수한 다음 결정적인 순간에 대만 침공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무기 생산도 늘리고 있으며 미국의 양으로 이겨보려고 군대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와서 중국이 실리주의로 바꾸면서 미국과 한국의 부드러운 대외 정책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일정 영역에서는 중국의 숨통을 확실하게 끊어놓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도 수출 통제를 비롯해 한알령도 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로는 한국과 잘해보자고 하더라도 그 속내는 여전히 한반도에 대한 각종 야욕이 가득한 상태이죠. 따라서 중국이 이제 와서 한국과 잘 지내본다며 대외 정책까지 바꾸지 않았냐고 해봤자 한국에서는 중국의 신뢰가 크게 떨어진 상황이고 국제적으로도 회복이 매우 느릴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내부적으로도 이미 늦었기 때문에 한국 바지가랑이를 잡는 심정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중국 내부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무비자 등 쓸데없는 굴욕 외교를 한다며 비판한다고 하는데요.
우선 중국 온라인상에서는 이번 9개국 무비자 발표 이후에 유독 한국에 대한 적대감을 표하는데요. 중국 유명 커뮤니티에서는 왜 중국이 일방적으로 한국 비자를 면제해 줬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가득합니다. 가장 많은 의견은 중국 자연이 잘 보존된 장가계를 한국인들이 망가뜨려 놓는다이며 한국이 뭔가를 또 훔쳐갈 것이다. 한국인은 중국의 환경을 오염시켜 놓는다. 한국인들은 자질이 떨어진다. 외국인이 많아지면 전염병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 한국은 중국의 비자를 면제해주면 안 될까? 길거리에서 대변을 보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라는 등 대부분 오히려 중국인 관광객들이 제주도에서 보이는 문제를 반대로 열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중국 내부적으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인데요. 그런데 이처럼 중국이 대국으로서 한국에 자비를 베풀어 줬다는 근거를 실제 중국 언론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일본의 경제단체 경제동호회에서 우리도 한국처럼 무비자를 허가해달라라며 중국에 요구한 것입니다. 실제 일본의 3대 경제단체인 일본 게이자이 도유카이는 베이징에서 한정 중국 국가 부주석을 접견했고 이 자리에서 중국의 비자 조건을 완화해달라며 일본의 경제동호회 대표 간사가 직접 요구한 것입니다. 중국의 신화통신에 따르면 한국 등 유럽을 포함한 9개국의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실행했으며 비즈니스, 여행이나 관광 등 목적으로 15일 이내 기간 중국을 방문할 경우 내년까지 비자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번 무비자 조치에 포함되지 않자 동북아의 한중일에서 제외되었다며 중국에 요구한 것이죠. 한중일 관계가 좋다고는 할 수는 없으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3개 국가는 밀접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국이 포함되고 일본이 제외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2003년부터 중국 무비자 대상 국가였고 한국은 해당 기간 무비자였던 적이 없었으나 코로나 이후 일본의 무비자 조건이 끝이 났다는데 이번에 한국만 포함되자 반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거 봐라, 일본도 이렇게 매달리는데 한국에만 자비를 베풀었다며 고마운 줄 알라는 거죠. 또한 중국 언론에서는 중국으로 여행 오는 한국의 중국 관광 패키지 가격이 일제히 무비자 발표 이후 올랐다면서 이는 한국인들이 중국 여행에 대한 비상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속내는 상상과는 달리 오히려 한국에 대한 복잡한 사정이 있다는데요. 왜냐하면 이번 중국의 무비자 발표가 애초에 한국과 전혀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는데 한국에서 중국의 무비자를 요청한 적도 없으며 그야말로 일방적인 중국의 발표였다는 겁니다. 결국 중국 정부에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다는 것이며 이는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중국 측은 한국의 치명적인 약점을 잡혔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하게 매달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일각에선 많은 경우 중국에서는 경제가 어려워서 당장 한국 관광객을 많이 원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실제 올해 중국을 가장 많이 방문한 관광객은 한국 관광객으로 알려진 게 사실이기 때문으로 중국은 무비자 실행을 통해서 한국 관광객으로부터 수입을 대거 올려보겠다는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1, 2분기 한국 관광객은 15만 명이 넘어서 중국에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라고 합니다. 따라서 중국은 코리안 머니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긴급 발표했다는 말이 있는데요. 하지만 외신은 중국이 정말 중요한 문제로 한국의 손을 놓지 않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교적인 이유와 더불어 치명적인 중국의 산업과 관련된 부분에 초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무비자와 같은 유화 정책을 펴서 한국을 붙잡아 두려는 의도가 들어갔다는 건데요. 우선 중국은 한국이 미국 편으로 완전히 쏠릴까 우려해서 항상 한국을 견제해온 게 사실입니다만 결정적으로 중국은 국가의 명운이 달린 중요한 이벤트가 한국에 달려있다는 외신의 보도가 등장한 것입니다. 우선 홍콩의 S&P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서겠다는 중국의 야심은 미국의 반도체 규제로 무너질 수 있다고 전망하며 중국이 매우 취약한 상황임을 지적했습니다. S&P는 반도체는 기술 혁신을 이끌 심장 박동에 비견되는데 미국의 핵심 반도체 부품과 기술 수출 통제로 인해 중국이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맥박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세계 최강의 제조 역량을 갖고 있지만 핵심 기술은 중국의 아킬레스건이며 미국 기술 규제 전략에 손쉬운 먹잇감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부터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작동시키는 첨단 반도체를 장악하지 않고는 중국을 뛰어난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 전환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경제대국이 되겠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희망은 무너질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1위안짜리 반도체가 10위안어치 전기 용량을 지원하고 100위안 규모 경제적 산물을 만들어낸다는 대략적인 추산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미국으로부터의 전례 없는 압박에 직면해 있고
중국의 국제 경쟁력은 미국의 규제가 어디까지 가느냐에 일정 부분 달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P는 많은 국제기구들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최근 이러한 전망을 폐기하기 시작한 데는 미국의 기술 규제가 하나의 이유로 작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2050년경에는 중국이 전세계 경제규모 1위가 될 거라는 예상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미국의 기술 규제로 2023년 중국 경제에 0.23포인트 타격이 가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중기적으로 중국의 국내 총생산 GDP가 1.7%포인트 하락할 수 있고 향후 4년에 걸쳐 연간 약 0.4%포인트씩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또 단기적 영향은 주로 반도체와 컴퓨터 분야에 나타날 것이며 장기적으로 미국의 수출 통제가 지속된다면 중국은 더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S&P는 중국은 GDP의 39.8%를 차지하는 디지털 경제를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보고 있으나 그를 위해서는 반도체가 필요하다며 이미 수면 아래에서는 무인 자동차부터 고속 컴퓨팅과 인공지능 AI에 이르기까지 여러 산업이 고통을 느끼고 있고 경제적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최근 미국은 AI 등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 금지령을 내린 상황인데 벌써부터 중국에서 문제를 느끼고 있으며 엔비디아와 물밑 교섭을 벌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 반도체 부족 문제는 훨씬 더 큰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데요. 컨설팅 업체 전문가 댄 왕 애널리스트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사실상 중국의 모든 하드웨어 회사가 미국이 발표한 수출 제한에 여파에 대처해야 한다며 이러한 제재는 중국의 반도체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네덜란드와 일본이 첨단 반도체 장비에 중국 공급 제한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압박은 더 커졌는데요. 앞서 대만 반도체 산업 컨설턴트 레슬리 우는 S&P의 미국, 네덜란드, 일본 간의 합의로 중국 반도체 산업이 지난 2년간 생존을 위해 의존해온 비미국산 장비를 향한 문은 공식적으로 닫혀버렸다며 외국 기술이 없다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잃어버린 입지를 되찾고 현재의 기술적 격차를 좁히는 데는 최소 20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게다가 한 가지 암울한 점은 한국 반도체 회사가 유럽으로도 이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럽연합은 올해 안에 반도체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돼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데 EU 반도체법은 오는 2030년까지 전세계 반도체 생산 시장 점유율을 현재 9%에서 2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공공 민간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가 강력하게 유럽에 입점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중국에서는 기존의 반도체 굴기를 성공시키기 위해 역대 최고 돈을 쏟아 부었는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자립률을 2019년에 30%에서 2050년까지 7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투자 지원을 확대해온 상황이며 지난해 중국의 연구개발 R&D 지출은 전년보다 10.4% 늘어난 3조 900억 위안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이는 GDP의 약 2.55%에 이릅니다. 계속되는 미국의 압박 속에서 지난달 말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비공개 회의에서 기술 자립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관영통신 신화사가 전했습니다. 중앙정치국이 최고 공산당 기구 중 하나란 점을 봤을 때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는지가 나온 겁니다. 중국 공산당 정부에서 다뤄지는 내용은 또한 반드시 중국 회사들이 이뤄내야 하는 것이죠. 이는 곧 시진핑 정권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이라는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렇게까지 하는데 설마 중국에서 어떻게든 반도체를 못 해내겠냐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한 외국 투자 반도체 공장의 엔지니어는 S&P에 중국 정부의 각종 인센티브와 막대한 지출에도 중국은 반도체 업계의 필수적인 세계 수준의 인재를 유치하지 못할 것이며 일부 정부 자금은 저부가가치 공정과 미완성 프로젝트에 막대한 자금이 낭비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정부의 지원 캠페인을 이용하고 빼먹으려는 투자자들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중국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국가 지원금을 대폭 축소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으며 이제 한국과 같은 국가와 크게 관계를 개선하고 반도체 공급과 협력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말이 협력이지 내부적으로는 한국 반도체 기술을 유출시키려는 속내가 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말 중국이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중국 내 한국의 반도체 라인이 철수하게 되면 중국은 마지막 희망도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며 미중 간의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력자가 현재는 한국뿐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은 무역 보복을 오랜 기간 자행했던 호주와도 오랜만에 회담 테이블을 마련했습니다. 지나고 나보니 사방이 적이기도 하고 중국의 가장 중요한 철광석 이슈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본인들이 다급하니 자세를 바꾸고 본격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미 코로나 봉쇄를 비롯해 다양한 중국의 불합리를 겪은 한국에서는 싸늘한 반응이 나옵니다. 반도체는 한국의 중추산업이고 중국이 반도체 패권을 쥐게 되면 한국과 전 세계에 하나도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의 친한 척하는 제스처는 무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룹니다. 트래블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